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작업형 건설안전 기술과 관련된 그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이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호이스트는 우리가 크레인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을 역시나 양중 들어 올리는 양중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변압기를 트럭의 하역 작업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재해 유형은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야죠, 그죠? 근데 화면 설명을 보니까요, 변압기를 트럭에 싣는 중에 변압기가 흔들리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죠? 떨어지는 변압기에 맞았다면 맞음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원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요. 작업자가 만든 사고였습니다. 그죠? 매달 않는 물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줄거리를 해서 매달 않는 물체가 떨어졌다, 그죠? 이때는 위에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와이로프가 끊어졌다면 와이로프 불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훅이 있죠. 걸어주는 해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훅에 여기 해지 장치죠. 해지 장치를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거리 방법입니다. 길쭉한 건 한 줄거리로 들어 올리는 거 안 되죠. 균형을 이루게 두 줄거리로 줄거리가 되었는가, 세 번째 줄거리 방법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이동할 때 흔들린다면 보조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해야 됩니다. 밑에 작업자가 있다면 작업자가 있는데 크레인이 화물을 머리 위로 통과하는 건 안 돼요. 작업자 머리 위로는 화물을 통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멈추고 작업자를 나가게 하고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된 내용들 중에서 화면에서 잘못된 걸 골라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가 불량하다. 이게 변압기가 흔들렸다는 건 줄거리 방법이나 와이어로프 체결이 불량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조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흔들림을 보조로프로 방지하면서 이동해야 된다. 그죠? 뒤에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형강 작업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형강이죠. 강제의 H형, 디귿자형 형강들이 있다. 그죠? H나 L형 등 이런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된 강철을 형강이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문제를 남겨볼게요. 형강을 고정했던 줄거리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 이 형강 한 다발을 묶었다, 그죠?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에 형강이 와라락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이 형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물은 무엇입니까? 했는데요. 답을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요. 형강에 발을 다쳤다면 가해물은 형강이죠.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맞았다면 가해물은 와이어로프가 되겠죠. 확인하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와이어로프를 빼내는 작업에서 적합한 작업 방식 두 가지입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볼게요. 와이어로프를 빼낼 때는요. 이렇게 형강 사이에 전부 다 한꺼번에 쌓아두고 억지로 빼려고 하니까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받침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일단은 이걸 지게차로 이렇게 들어서 움직일 때 편하겠죠. 그리고 들 때는 이렇게 크지 않은 형강이더라도요. 혼자서 이거를 들고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2인이 양쪽에서 들어 올리고 와이로프를 푼다면 안전한 방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형강 사이에 받침대를 넣어서 형강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작업하는 게 좋고요. 2인이 동시에 형강을 들어 올려 와이어로프를 빼낸다. 2인 1조 동시 작업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피트가 나옵니다. 그죠? 엘리베이터 피트라는 건요. 다음에 요 안에 승강기가 들어가서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뜻해요. 근데 작업을 하는 동안은 이 엘리베이터는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어야 설치하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피트는 지하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그대로 비어있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실 때는요. 이렇게 안전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면 안전난간 딱 설치해서
추락 방지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안전난간은 작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체해야 된다면 해체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렇게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 방호망은 10m 높이마다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자, 유사 문제 볼게요. 화면에서 작업자는 피트의 뚜껑을 열고 나무 발판에 올라선 채 플래시를 비추며 피트 내부를 점검하던 중에 발이 미끄러지며 피트로 추락했다. 그죠? 자, 동영상에서와 같은 작업 시 준수할 안전작업 수칙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발판이 작업할 데가 없어서요. 나무를 여기 대충 걸쳐놓고 요 위에서 작업하다 미끄러졌다면 안전한 작업 발판이 없는 겁니다. 그죠? 안전한 작업 발판을 확보하고 작업한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히나 이렇게 이제 추락할 우려가 있는 데서는 안전대 착용해야죠. 그죠? 세 번째, 피트 안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는 작업을 보시고요. 여기 안전난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 설치하는 기준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그죠?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로 내밀 때 내미는 길이는 3m 이상 내밀어 설치하고요.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죠. 망이 약간 이렇게 쳐져야 된다. 그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밑에 거는 암기하시면 되는 문제다. 그죠? 추락 및 낙하 방지 시설 한번 볼게요.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한 게 바로 추락 방호망, 그죠? 망을 이렇게 처지게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난간이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이 있고요. 발끝에 끝마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발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작업 발판은 최소한 2m 이상인 장소에서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죠? 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난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져서 맞는 낙하재해 방지 시설이죠. 추락 방호망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낙하물 방지망은 이렇게, 그죠, 기울어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망을 설치한 수직 보호망이 되고요. 요거는 망이 아니라 선반을 질러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방호 선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낙하재해 방지 시설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추락재해 방지 시설, 낙하재해 방지 시설을 동영상을 보고 구분해서 적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참고해서요. 추락재해 방지 시설,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작업 발판 중에서 찾아 적으시면 되고요. 낙하재해 방지 시설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그죠? 화면에서 그림 보시고 해당되는 거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뚝을 박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단 구멍을 뚫고 탕탕 하면서 말뚝을 박는 건데요. 자, 이렇게 레일 클램프나 쐐기로 고정을 시킨 거고요. 바닥이 이제 치마되는 바닥이라면 이렇게 항타기가 서는 자리에 깔판이나 깔목을 깔아서 바닥이 이렇게 치마되지 않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모습이 항타기, 항발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항타기, 항발기 작업이죠. 그죠? 조립 시 점검은요, 영상과 무관하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안 보셔도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게차에서 이 부분이 백레스트가 되겠습니다. 백레스트, 그죠? 백레스트는 화물을 이렇게 실었을 때 여기까지는 등판 역할을 해주죠. 기대주지만 이 위에 실어버리면 등 뒤에 기대주는 게 없어서 넘어가겠죠. 이렇게 등 뒤에 있는 백레스트, 그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고요. 이게 바로 포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운전자 머리 위에 여기 헤드 가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는 뭐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네.
자, 37번 문제도 영상과 무관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 그죠? 필카평부터 자주 나왔죠? 보시고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게차 점검 수리 작업할 때의 조치를 볼게요. 자, 이 밑에서 작업한다, 그죠? 이 포크 쪽은, 자, 짐을 싣는 하역 장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들어 올리고 내렸다. 포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건 보통 유압식이 많아요. 유압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 작업자가 포크 아래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포크가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게차를 점검 수리하고 포크 밑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안전 블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자, 42번 한번 볼게요. 화면은 지게차를 수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크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점검하던 중에 포크가 떨어지는 포크에 작업자가 맞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1번에 지게차 포크가 올려진 상태에서 지게차를 점검할 때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죠? 뭐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전 블럭을 포크 밑에 받쳐놓고 작업한다가 맞습니다. 현재 이 지게차의 고장은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죠? 자, 포크 쪽은요, 하역 장치와 유압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역 장치와 유압 장치를 작업 전에 점검했다면, 예, 요거 사고가 안 났을 수 있겠다. 그죠? 이 사고에서 가해물은 무엇입니까? 가해물은 실제로 해를 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크에 작업자가 맞았다면 포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화물 자동차 점검 정비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역시나 이 화물 자동차 밑에 사람이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버킷 같은 게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니까요. 이렇게 세워지는 걸 안전지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칸 들어 올렸죠? 그때 이게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고여주는 걸 안전블럭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제 한번 볼게요. 화면에서 작업자는 버스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버스 아래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다른 작업자가 시동을 걸었다는 건 일단 뭐를 안 했죠? 시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안 했고 현재 차 아래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보수 중, 작업 중 표지판도 부착을 안 한 거죠. 자, 정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가해물을 적으시오. 요거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버스에 다쳤다면 버스 하시면 되고요. 차량에 다쳤다면 차량. 그죠? 요게 예, 요거 나왔는 거 문제에서 버스라고 했다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버스 시동장치, 시동키를 뽑았다면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잠금장치도 안 했지만 버스 문을 잠그지도 않았지만요. 그 안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면 열쇠를 뽑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이게 버스가 이렇게 있다. 그죠? 이 밑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는 다른 작업자가 사람이 밑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현재 보수 중 요거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비 중, 보수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스의 문은 잠겨 있어야 됩니다. 열쇠는 뽑아서 별도 관리해야 되고요. 점검 중, 보수 중 이렇게 표지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아까처럼 이제 들어올린 짐칸에 아래가 이 내려오면서 맞았다면요.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가지수가 많이 적으셔야 할 때는 적으시면 됩니다. 작업자가 버스 아래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조치사항, 그죠?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시동장치는 잠금장치를 합니다. 열쇠는 뽑아서 별도 관리하고요. 정비 중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안전블럭 또는 안전지주를 설치하고 작업하고요. 자, 이렇게 중에서 적으시면 가급적 좋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한다. 요 중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중 근로자가 샤프트에 재해를 당했습니다. 위험점의 종류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샤프트는 이렇게 긴 축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트라고 나온다면 회전, 말림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화면에서와 같이 작업자가 버스 아래 들어가 정비 작업을 할 때 설치해야 하는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버스 아래 들어가서 정비 작업한다면 아까 그림 봤던 안전지주, 안전블럭을 설치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이동식 크레인, 그죠?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고요. 물체를 들어올리는 크레인이다, 그죠? 이게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화물을 인양하는 작업입니다. 자, 첫 번째, 공가 방지 장치는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걸 방지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을 들어올리는 인양 작업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맞는 사고가 난다면 첫 번째 와이로프, 상태가 불량하지 않은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오면 훅이 있다. 그죠? 여기는 해지 장치가 있는가? 해지 장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줄거리를 해서 균형 있게 들어올리는가? 줄거리 방법. 그죠?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흔들흔들 하면서 간다면 이렇게 유도로프 사용해서 흔들림 방지해야 됩니다. 유도로프 사용. 그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물건을 운반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안 되죠? 출입금지 조치. 그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가 확인하고요. 여섯 번째. 그죠? 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옆에 다른 작업이 있다거나 또는 크레인이 두 대라거나 이럴 때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신호하는가,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이로프 상태 불량, 해지 장치 사용했는지, 줄거리 방법이 불량하지 않은지,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는지,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지, 신호수 배치했는지, 그죠? 신호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답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할 때 운전자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으시오. 자, 화면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자 조치는 지침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 중에는 운전석 이탈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크레인의 지부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하시고 암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레인을 이용한 줄거리 작업이죠. 이렇게 한 줄거리 안 됩니다. 그죠? 반드시 두 줄로 이렇게 들어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두 줄 이상을 들어올려야 되고요. 흔들린다면 보조로프로 이렇게 잡고 가야 됩니다. 손으로 잡고 가는 거 안 되잖아요. 훅에 해지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해지 장치가 현재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줄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신호수를 배치해서 일정한 신호하에 작업해야죠. 이렇게 두 줄거리 작업하고요. 60도 이내로 들어올리는 게 안정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화면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 위험 요소를 적어라. 그죠? 위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줄거리 방법이 불량하지 않은지, 배관을 유도로프로 흔들림 방지하지 않았는지, 와이로프 상태가 불량한지, 훅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작업 반경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안 했는지, 또는 뭐 신호수 배치. 그죠? 자, 요거를 옆에 적어 두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물체를 인양하는 작업, 타워 크레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호이스트 마찬가지고요. 공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나오면 옆에 5가지 적어 두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서 해당되는 거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안전 대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지휘자의 직무는요, 암기. 요거는 암기해서 외워서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 그죠? 필답형에서도 했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난간하고요. 중량물 인양 작업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위에 올라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밑에 있는 물건을 끌어올리는 것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안전난간에 올라서거나 화물을 매달아 올리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인양 방법, 그죠? 아까 살펴봤었죠. 하나하나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 하나 볼게요. 화면에서는 작업자 2명이 철제 파이프네요. 그죠?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계구부에서 한 명의 작업자는 위에서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서 화물을 끌어올려요. 이거 아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른 작업자는 밑에서 화물을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인양하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작업자가 화물에 맞는 사고, 맞음이다. 그죠? 재해 발생 형태는 맞음이 발생했습니다. 동종재해 방지를 위한 화물 인양 시 준수 사항입니다. 그죠? 첫 번째,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 화물을 끌어올려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난간은 화물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걸치는 작업해서 안 되고요. 만약에 로프가 손상되었다면 손상된 로프는 사용을 금지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라면요. 끈에 묶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장비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중량물은 호이스트 등 인양 장비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죠? 호이스트는 빼도 됩니다. 중량물은 인양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길쭉한 화물이라면 지금 철제 파이프라고 했죠. 2줄 거리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작업자는 안전모동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요. 화면 보시고 안 되어 있는 거 한 2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의 방호장치입니다. 그죠? 승강기의 방호장치를 그림에서 찾으라고 나왔는지 혹은 적으시오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조속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그죠? 출입문에는요, 출입문 인터록입니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죠. 안에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죠. 비상정지 장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추가 있어요. 균형추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이제 움직이게 하잖아요. 리미트 스위치가 있죠. 그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위에서 멈출 때고요. 하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밑에서 멈출 때입니다. 그죠? 자, 요거 제일 밑에는 카 완충기, 그래서 쿵 하는 충격을 완충해주는 완충기가 들어있고요. 자, 요 정도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승강기의 방호장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타면 움직이지 않는 과부하 방지 장치죠. 과도하게 와이로프 감아 올려서 안 되는 공과 방지 장치. 비상시 멈추는 비상정지 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까지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양중기 공통방호 장치였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승강기는 요 3가지가 추가되었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출입문 인터록이 있어서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고요. 조속기 속도 조절기는 일정한 속도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방호 장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의 방호 장치, 그림에서 찾으시오. 이러한 그림이 또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출입문은 닫혀야지만 출발하도록 출입문 인터록이 있고요. 자, 밑에도 방호울이 있어요. 이 방호울은 탑승 부분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리프트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도 출입문 인터록이고 여기도 방호울에 출입문에는 인터록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한 리미트 스위치, 상한 리미트 스위치가 필요하고요. 삼상 차단 장치, 그래서 이제 리프트 안에 있다, 그죠? 요렇게 삼상 전원 차단 장치가 리프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 안에는요,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할 수 있는 버튼이 있겠죠, 그죠?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입문에 이렇게 설치된 게 출입문 연동 장치, 문이 열리면 출발하지 않는 장치가 되고요. 요거는 방호울이거든요. 여기 이제
탑승장에도 방호울이 있는데요. 요 문 부분을 가리킨다면 요것도 방호울 출입문 연동 장치입니다. 방호울 문이 열렸을 때 움직이지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형 문제입니다. 예, 우리 필기에서도 했죠, 그죠?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이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건설 공사할 때 서 있는 게 타워 크레인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를 운반 중에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 사고는 타워 크레인 안전 작업 방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는지 3가지 적으시오 했는데요. 자, 타워 크레인으로 비계를 운반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에 비계가 흔들렸다, 그죠? 흔들렸다라는 건 유도로프로 흔들림을 방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크레인 아래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와 충돌을 했다. 크레인이 화물을 운반하는 하부에는 작업자 없어야죠.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하부에는 미리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는 자, 작업자의 머리 위로는 크레인 화물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뭐 적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신호수가 없었다면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죠? 해지 장치 안 보인다면 후계 해지 장치가 없었다. 아까 5, 6가지 보여드렸잖아요. 타워 크레인 역시나 마찬가지. 인양 작업할 때 지켜야 될 5, 6가지 적어두시고요. 잘못된 거를 골라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소 작업대입니다. 그죠? 차량은 작은데요. 이 사다리를 쫙 펴서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이 작업대에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다. 그죠? 자, 이것도 암기형이죠. 그래서 동영상과 무관하게요. 고수 작업대를 이용하여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작업 준수사항, 그죠?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 군의 운반차입니다. 이게 조그만한 이제 짐을 화물을 싣고요. 외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장 안, 마트 안에서 이제 운반할 때 쓰는 차가 군의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의 운반차 작업 시 준수사항, 이것도요, 암기형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필기서부터 암기했거든요.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세기 그림이죠. 이게 바로 앞세기입니다. 그죠? 자, 화면에서는 장비로 아파트를 해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1번에요.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해체 장비 명칭을 적어라. 앞세기 되겠습니다. 해체 작업 시 위험 요인 2가지를 적으시오 했는데 요거는 영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해체 작업할 때도요. 관계자 외 출입 통제하죠. 당연히 그죠?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신호수가 없었다면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해도 되고요. 신호수가 신호를 하는데도 뭔가 안 맞아서 사고가 났다면 작업자가 한 신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는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영상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작업 발판이죠. 그죠? 높이가 2m 이상일 때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되고요.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가 되고, 자, 발판을 고정할 때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장선에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걸쳐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죠. 자, 네, 화면에서는 작업 발판을 보여줍니다.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요거 암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한 3가지 정도, 6가지네요. 그죠? 암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높이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중 작업 발판의 폭은 2m 이상일 때는 40cm 이상, 재료 간 틈은 3cm 이하. 요건 다 암기 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기형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동식 비계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최상부에는 안전난간 때 빼고 안전난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이게 달줄이죠. 매단줄이 달줄이고 포대에 재료를 집어넣어서 올려야 돼요. 달줄, 달포대 사용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는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의 작업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이 없다. 그죠? 이게 문제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업자 떨어짐이 우려된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바퀴는 고정이 안 되어 있다 했는데요. 자, 이동식 비계에 바퀴를 고정하지 않았다. 고정하지 않아서 바퀴는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지지트를 설치하여야 하나 고정하지 않았다. 기억나시면 이렇게 자세히 적어주셔도 되고요. 작업 중에 비계가 움직이고요. 목재로 된 작업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채 비계에 그냥 걸쳐져 있습니다. 작업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또는 발판을 고정하지 않아 작업자 떨어짐이 우려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아웃트리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틀 비계죠, 그죠? 주틀이죠. 하나의 틀을 여러 개 짜서, 이렇게 원하는 폭과 높이로 만든 게 틀 비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에 화면에서는 틀 비계 위에서 작업을 보여주는데요. 틀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은 암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한 3가지 이상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숫자 들어간 거 내용 위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 통로가 보이죠. 그죠? 가설 통로는요. 경사가 몇 도? 30도 이하. 경사가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올라가다가 추락 위험이 있을 때는 안전난간 설치한다. 그죠? 이게 설치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요. 설치 기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가설 통로 설치 작업 중인데요. 가설 통로 구조를 4가지 적어라. 동영상과 무관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동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가설 통로 구조를 적어라 했는데요. 영상에서 다른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까 같은 이동식 비계나. 그렇지만 항상 답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영상 보지 않고 답을 적을 수 있는 건 그냥 답을 적으시는 게 더 좋아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혼돈이 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갱폼을 고정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한쪽만 고정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2군데 이상을 고정해서 하부는 와이로프로 결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화면은 갱폼 설치 작업을 합니다. 바닥은 눈이 많이 쌓여 미끄럽겠다, 그죠? 있는데 갱폼의 하부는 철사로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버팀대도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다시 말하면 철사로 묶어놨고요. 지금 두 군데를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한 곳만 고정했다, 그죠? 버팀대도 눈 위에 그냥 서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겠죠. 자, 화면에서 작업에서의 불안전한 상태를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갱폼의 하부만 고정해 하부 한 곳만 이렇게 한다면 더 좋겠죠. 갱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요. 버팀대를 그냥 눈 위에 세워놨잖아요. 버팀대가 미끄러질 우려 있고요. 아까 갱폼을 철사 고정했죠. 철사 고정으로 고정이 끊어질 위험이 있다, 우려 있다. 이렇게 3가지 하시면 되고요. 고정하는 방법은 철사가 아니라 와이어로프로 결속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 기둥으로 서 있는 건 동바리죠. 벽체를 설치해 놓은 건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다라는 건 집의 형태를 잡아 놓은 거고요.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굳기 전에 콘크리트는 미는 힘이 있죠. 츠갑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츠갑이 너무 클 때는 이렇게 붕괴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작업자는 거푸집 동발이 해체 작업을 합니다. 거푸집 동발이 조립이나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역시나 동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형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거를 적어라 한다면 일단 답을 적으셔야 돼요. 먼저 영상을 보신다면 거푸집 동발이 조립 해체 시 준수가 아니라 다른 위험을 보여요. 위험이 눈에 보이면 마치 위험을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적기가 쉽기 때문에요. 이렇게 암기형 문제들은 그냥 문제 읽으시고 답 적으시면 됩니다. 영상 안 보셔도 아무 상관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 스스로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